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하게 될 메뉴는 오이소박이에요. 오이소박이는 20분 동안 하는 과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그동안에 작년까지 시험 문제화 됐었던 거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김치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31가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지 않고, 또, 이제 이런 메뉴는 계속 알아두셔야 되는 게 김치 담그는 거, 간단한 심플한 김치 담그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또 이게 부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메뉴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이 소박이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재료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슨 오이다? 다다오이 아니잖아. 가시오이 아니고 취청오이에 해당되는 거죠. 취청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다닥이 오이를 담그셔도 상관없는데 취청오이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색깔이 또 예쁘고 또 되게 연하고 단맛이 있고 하니까. 재료 보시면 부추가 나와요. 부추 20g 정도 나오거든요. 오이 1개하고 부추하고 거기에 이제 대파, 다진 마늘, 또 뭐 생강, 소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강은 만약에 없으면 지난번에 다져놓은 것처럼 다지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강은 오늘은 좀 생략하고 그냥 넣겠어요. 요구사항은 뭐냐면 항상 시험에서는 요구사항하고 수검자 유의사항하고 재료에 대한 거는 이렇게 A4 용지에 해가지고 항상 나와요. 요구사항, 유의사항, 과제명하고. 이걸 제가 Q-넷으로 들어가면 자료실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한식 조리기능사 실기 올해 이제 공개된 거 2020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통도 뭐 이렇게 재료가 쭉 나와 있단 말이야. 몇 그램 단위하고 수량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되는 재료를 시험장에 보면 이걸 보면 되는 거야. 편하게 보시면 돼요. 단지 만드는 법만 없다고. 만드는 법만.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하셔서 해주시는데, 여기 오이 소박이는 어떤 식으로 담그냐면, 한 개를 이제 부추를 소를 넣어서 담그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완성품의 길이가 6cm 정도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6cm 정도. 그리고 소는 부추의 길이는 또 0.5cm로 썰으라고 그랬어요. 5mm, 0.5cm 정도로 썰으라고. 완성된 오이 소박이는 3개를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검자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요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 쟁반, 요거보다 조금 작은 재료 쟁반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쟁반에 재료가 놓여 있으면 내 재료가 뭐가 나와 있는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다 씻어 주시는 거죠.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재료를 와싱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개수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개수대로 가져가셔갖고 손을 먼저 여러분들이 씻어 주셔야 돼요. 손 세척. 항상 조리할 때는 손을 씻고 시작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죠. 손을 씻어야 되는 거는. 자, 손을 씻어주시고, 깍지 껴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오이 이렇게 꽃이 있잖아. 되게 선도가 있는 거지. 꽃이 말라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그러면. 오이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더 깨끗하게 씻으려면, 감독문에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는 소금을 넣고 문질러 씻는 거죠. 이렇게 문질러 씻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질러 씻어서 여기에 먼지나 세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재료 씻은 애들을 도마에 올려주시고, 접시에.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추는 이렇게 이 끄트머리를 잘 씻어야 돼. 뿌리 부분은. 뿌리 부분을 잘 씻어주시고, 여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있잖아. 틈새, 모래나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틈새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쭉 씻어주시고. 부추도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파는 이렇게 뭐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파를 크게 썰어놨는데, 통마늘을 이렇게 해서 씻어주시고요. 재료 쟁반은 이제 옆에다가 이제 놔두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파마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한데 조리 순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오이를 절이셔야 돼요. 절이는 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절이셔야 되거든요. 빨리 절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오이를 6cm 토막으로 내라 그랬어. 6cm 토막 3개. 그러니까 오이가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휘기는 했는데, 이 끄트머리는요, 우리가 여기 쿨쿨비타신이라고 하는 쓴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 쓴맛 성분이 있다 그랬잖아. 쓴맛 성분은 사실은 잘라주시고, 여러분들이 5cm, 손 2마디가 5cm라고 했어. 나는 지난번에 시간 이제 자로 쟀었는데, 그럼 이제 1cm 정도 가면 대략 이게 이제 6cm 정도 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막. 그러면 얘를 3토막 내셔야 되는 거죠. 3토막. 그죠? 이렇게 해서 또 끄트머리. 결국은 이제 끄트머리만 날려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 이제 버리게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절이셔야 되거든요. 절이셔야 되는데 칼집을 넣으셔야 돼요. 10십자로 넣으라고 그랬어. 10십자로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과도가 좀 좋고요. 지난번에는 내가 이렇게 좀 큰 칼을 사용했거든. 큰 칼을 사용하면 여기 칼집 넣을 때 좀 불리해.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칼을 쓰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거 10십자로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가운데 2등분 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2등분 되는 점을 찾아서 칼 끝이 나오잖아요. 조심스럽게 끝까지 가면 안 돼. 1cm 정도, 0.5-6cm 정도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또 잘라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칼집이 들어가야 되니까 칼을 빼서 다시 이 부분을 넣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수평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칼집이 빼서 다시 여기서 2등분 되는 점을 찾아서 또 칼집을, 이게 칼이 크면은 쑥 여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위험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과도가 가장 좋아. 과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칼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넣고, 여기서 칼집을 넣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건 항상 10십자 칼집이니까 이렇게 2등분 되는 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0.5 정도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끝을 확 트면 안 돼. 여기 남겨주셔야 돼요. 그 생강도 조금 있으면 생강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에는 늘 생강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반드시 얘를 살짝 빼주시고, 수평이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칼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집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됐죠. 얘도. 근데 이제 잘못하는 얘는 뭐냐면 막 이렇게 칼집 넣는 거예요. 분명히 바닥에 놓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들을 두고는 막 칼집을 이렇게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 놓고 생강을 좀 씻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 조금만. 생강이 아까 없어갖고 못 씻었어요. 옆에서 우리 이제 혜인조 교우님이 씻어 주시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고 얘가 수평이 되도록 한 상황에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10십자를 정확하게 넣는 칼집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가 빨리 절여지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을 정말 아끼면 안 돼. 시험장에서 20분 안에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오이를 가지고요, 소금, 굵은 소금, 이 굵은 소금은 없지만 이제 꽃소금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고 왕창 넣고 앞뒤로 굴려주고, 사실은 좀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로 굴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찬물이라도 얼른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소금에 굴린 애를 이렇게 잠길 정도로 소금을 넣어주셔야 돼요.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러고도 소금을 또 넣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속을 많이 넣어서 빨리 절여줘야 돼. 이게 안 절여져서 시험에서 거의 뭐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이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릇이 이렇게 이게 뜨는 경우가 있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뜨지 않도록 충분히 소금물에 잠겨서 이제 절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생강은 흙이 없는 부분만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이제 씻어 주셨는데, 사실은 요 껍질을 좀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껍질 제거, 껍질 제거 해주시고, 우리 한조리는 2학기에 또 있어요. 한조리 2가 있어서 1학기 때 만약에 실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이제 가능하고 실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2학기 때 넘겨가지고 또 한 2번 정도를 다시 해주면 되니까, 1학기 때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한 한 2번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니까 한조리는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파 다지는 방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링으로 썰어서 다지는 방법이 있고, 링 썰기에서 다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그치? 굴려가지고. 이건 파가 길 때 얘기야. 파가 작을 때 하면 손이 다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다져지는 경우가 있고.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질 때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여러분들만 알게끔, 그치?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야. 조금만 흘려주시면 파가 이렇게 칼에 잘 붙지도 않고 도마를 지저분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물을 조금만 흘려 넣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쉽게 다져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질 때는 칼을 위에다가 이렇게 왼손을 살짝 올려주고 얘를 꽉 쥐면 이런 식으로, 그쵸?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얘는 여기다 헤드를 고정하고 나서 얘만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칼 여기에 늘어붙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셔야 돼.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위험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거 곱게 다지는 건 기본이에요. 자, 곱게 리드미컬하게 다져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도마가 밀리지 않아서 제가 젖은 수건을 안 깔았는데, 도마가 밀린다고 그러면 밑에다 젖은 수건을 까셔야 되고요. 마늘 같은 경우도 여기 마늘 머리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 그죠? 제거해 주시고. 쓰레기를 여기 위에다 올리는 건 좋지 않아. 쓰레기를 하나 또 그릇을 만들어 놓으셔 해주시고요. 마늘 한두 개 써는 거는 양파 써는 거랑 똑같이 한다고 했어. 세로줄로 하고 가로줄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져주세요. 그럼 한두 개는 금방 이렇게 다져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늘 다져.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성격상 막 이런 경우 있어.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쿵 해가지고 얘를 다지는 경우도 있지.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마늘 다지. 얘도 이제 막 진이 나오면서 끈적끈적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만 알게 감독이 없을 때 물을 갖다가 물 조금 많이 넣었다,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만 알 때, 감독이 지나갈 때 물을 넣으면 저 학생이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의아해하는 감독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살짝 넣는 거는 마늘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마늘 진이 막 끈적거려서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괴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시험장에서 파마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꿀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져주십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리고 여기 너무 딱 붙어가지고 해도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조리복 입으면 되게 좋은 게 자기 배를 가리는 거야. 배를 가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냥 편해. 그리고 여기다 떡하니 붙인 다음에 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막 떡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일자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일자로 하면 되게 막 힘들고 정말
모양이 되게 불편해 보여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힘들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죠? 살짝 비스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잡이 학생들은 또 왼손으로 그렇게 다져주시면 되는 거죠. 마늘 다져 놓으시고, 그죠? 양념을 먼저 이렇게 해놓는 사이에 오이는 또 잘 절여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지? 이게 이제 물을 끓여서 한겨울에는 조금 팁이라고 하면 한겨울에는 미지근한 물로 이거를 절여주시는 거죠. 미지근한 물이면 빨리 절여지는 거지. 근데 이제 미지근한 정도를 지나쳐서 물이 막 너무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부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감독 선생님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왜 김치 절이는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까? 그쵸? 여러분들만 알 정도만 하셔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생강은 슬라이스 한 거를 채를 썰어 주시고요. 얘는 채 썬 애를 또 옆으로 놓고 또 썰어 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얘도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조금 넣게 되면 다질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들 다져질 수 있어요. 어깨는 힘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박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어깨 딱 펴고 배는 집어넣고 그러고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자세가 고정되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조리한 다음에 이렇게 좀 등이 굽는다든지 어깨 통증이라든지 손목 관절 여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호소하시는 조리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살살, 그죠? 누가 봐도 되게 리드미컬하게 다져주시면 돼요. 진저, 그죠? 생강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재료학 시간에 다 다뤘던 재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왜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부추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부추는 몇 cm 정도 썰으라고 그랬어? 0.5cm 정도 썰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5cm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 부추 길이가 이렇게 길어. 너무 길고 여기 좀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래도 또 길잖아. 그럼 2분의 1 등분 하시고 얘를 옮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훨씬 더 간편하잖아, 썰기가. 긴 애를 막 이렇게 써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0.5cm 정도로, 이거는 이제 부추소를 넣어야 되니까 너무 긴 건 아니야. 혼자 막 1cm 길이로 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0.5cm 정도. 이 실기는요 굉장히 이게 수적이에요. 개수, 그 다음에 사이즈, 센치, 몇 센치 썰어라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이과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를 만들어 놓고요. 넣어주세요. 부추는 썰어서 이렇게 이런 그릇에다가 잘 담아주세요. 이 접시에 담으면 나중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접시에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들어갈 거 뭐 있어요?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런 식재료가 들어가는 거잖아. 소금하고 이런 것들. 근데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고춧가루, 다진 파마늘,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소금. 그러니까 요 재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얘가 이제 다 절여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과제는 2가지가 나오니까 한 과제를 또 이제 뭐 하면 되죠. 지금 절여지지도 않았는데 막 소를 넣는 거는 힘드니까. 그래서 2과제가 나오면 얘는 이렇게만 준비해 놓고 얘가 절여져야 되니까 절이는 시간을 남보다 좀 오래 두면, 확보를 해두면 빨리 얘가 이제 속 재료가 절여지면서 넣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제를 또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항상 재료는 시험은 2과제를 시험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몰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이지 뭐 어떤 과제가 나올지. 근데 보다 보면 내가 좀 유리한, 내가 훨씬 좀 잘하는 과제를 시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됐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되고 계속 보셔야 돼요, 시험은.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 정말 이때는
내 시간이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늘따라 뭔가 일이 잘 풀리는데 내가 좋은 과제가, 내가 정말 쉬운 과제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양념은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 고춧가루는 이제 몇 큰술인지 나와야 이제 한 큰술, 한 15g 정도 되거든요. 한 큰술 정도 아마 시험장에 줄 거고, 이렇게 용기로 나오면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고춧가루가 되게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을 위해서 잘 보시면 그냥 맹물이 아니라 이 절이고 있는 물 있잖아요. 이게 소금물이잖아요. 절이고 있는 물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오이 절이는 물을 이렇게. 그러면 이 마른 고춧가루가 소금물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굉장히 발색이 좋아져요. 발색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건 이미 소금 간을 한 소금물로, 여기 있는 소금물로 고춧가루 불려주는 거죠. 이 건조한 고춧가루를 불리지도 않고 그냥 여기 사이에다, 오이 소박이에다 막 이겨 넣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좀 두고 얘를 좀 불려주시면, 마른 굉장히 드라이한 고춧가루가 소금물을 좀 넣었을 뿐인데 굉장히 어때? 이렇게 촉촉해진단 말이에요. 촉촉해졌는데 여기다가 파 다진 거, 그쵸? 양념. 그리고 마늘 다진 거. 파의 반은 마늘, 마늘의 반은 또 생강. 그러니까 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애가 제일 많아요. 파가 제일 많고 마늘, 그 다음에 생강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깨나 참기름도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그 재료, 나온 재료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물론 소금 간을 했지만 소금 간이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되고, 집에서 어머니들 할 때는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하게 여기다 설탕도 좀 넣는 경우도 있고 새우젓 넣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런 재료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해서 완성품을 내시는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새우젓도 넣고 그죠? 조금 더 맛나게 하기 위해서 설탕도 좀 넣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절여졌잖아요. 그러면 절여진 애들 속재료를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절여졌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절여지면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벌어진 틈이 보일 거예요. 이런 틈이. 절여졌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벌어진 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진 틈이. 그럼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속재료를. 부추 속재료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놓고, 분명히 이런 젓가락이 필요해요. 쇠젓가락이. 그래서 속재료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긴장이 되고 이게 덜 절여졌잖아? 그러면 소금 양을 좀 더 적게 해갖고 덜 절여지고 이제 소금물에 담가두는 시간을 길게 안 잡으면 얘가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안 벌려져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속재료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막 너무 떨리는 거야. 막 5분 남았습니다 막 이러면 못하는 거지. 여기 넣는 게 평상시에 하던 게 잘 안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속재료를 이 열십자 모양이 다 되도록, 속재료가 다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겉만 묻혀서 내는 경우도 있다. 겉만 양념을 묻혀서 내는 경우 있는데, 감독들이 다 잘라봐요. 반씩 잘라봐서 그 안에 속을 채운 날을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도 고춧가루로 양념을 이렇게 다 해주셔야 돼요. 골고루. 그죠? 김치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두면 훨씬 더 빨리 절여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넣을 때 소재료를 좀 넣기가 어렵다 그러면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놓고, 그치? 좀 벌려지잖아. 그러면 틈새가 벌려지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그런 방법도 팁이야. 그치? 내가 손으로 막 아래 위로 힘주다 보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리하게 힘을 주면, 힘 조절을 제대로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넣고
시간이 없으면 진짜 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면 미완성 처리되니까. 그럴 때는 진짜 속 넣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대충 넣고 겉만이라도 묻혀서 내셔야지 뭐 어떻게 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벌려지니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갔지만 사실은 조금 넣어주면 숙성하는데 되게 맛이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얘도 속 재료들을 다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양념들을 다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 접시에다가 이제 담아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양념한 것들이 다 이게 다 묻어 있어야 돼, 얘들아. 자, 아까 이제 소금물을 조금 보태서 양념에다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담아주시고, 얘네들을요 이렇게 담아주시고 3개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이소박이가 완성됐습니다.